사진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거나 할 때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포스팅들을 다운로드 폴더에서 일일이 찾으려면 사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 폴더 모양, 이 폴더 모양을 눌러서 폴더를 바탕화면에 따로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벚꽃놀이, 송정동 벚꽃놀이, 그냥 대충 이렇게 적었고, 얘를 제가 폴더를 선택을 해서 여기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로 이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겠죠. 어떤 포스팅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옮겼겠죠. 아무거나 옮기진 않으셨을 거야. 그쵸? 그러면 그 포스팅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포스팅을 찾아올 때 뭐라고 쳤으면 나왔으면 하는가, 이거를 먼저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을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벚꽃축제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객 입장에서 쳐보는 거예요. 고객이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찾을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 벚꽃길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쳤을 때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보실 수도 있죠. 일단 자동 완성어를 나오는 걸 참고하실 수도 있고, 또 밑에 연관 검색어가 뜬다면 연관 검색어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외에도 사실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뭐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위나 이런 데서 찾아도 되지만, 그런데 말고도요, 뷰에 가보시면은 이미 이 단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대로 뷰에다가 많이 올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떠 있는 게 실제로는 네이버에서 지금 채점을 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뽑아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 내가 똑같이 적지 마시고요. 뭐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를 비슷하게 적어서 올리셔도 돼요. 이거 이름 짓기가 불편하시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키워드부터 먼저 뽑아보세요. 키워드는 일단 한 6, 7개 정도 연관되게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벚꽃길이라고 한다면 벚꽃을 찾는 사람들이 뭐 연인이나 가족에 대한 것도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벚꽃길을 만약 드라이브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차 댈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겠죠. 일단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꾸 고객이라 나와요. 죄송해요. 어쨌든 찾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키워드, 사람들이 원할 만한 키워드들을 일단 뭐 메모장도 좋고 메모지도 좋아요. 일단은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할 키워드 3개 정도만 뽑아요. 그거를 제목에 넣고 그 제목과 내용에 넣을 때 섞어서 이제 넣을 때 말이 되게끔 이어서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키워드 뽑아보세요. 자, 어쨌든 이 여행그러고 메모리라는 사람이 이게 성수동 서울숲 이걸 썼던 모양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이 밑에 얘네들 보여요? 이게 뭐냐면 포스팅을 성수동 벚꽃길 이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또 적고 또 하나 적고 이렇게 여러 개를 적은 거예요. 네, 눌러볼게요. 여행 그리고 메모리 맞죠? 여기 이 사람 똑같아요. 여기도 눌러보면 똑같아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기억 못해서? 까먹어서? 사진이 많아서?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연결되게 보이게도. 그런데 엮인 글이라는 게 있어요. 엮인 글이라는 게 뭐냐면 관련된 글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얘 포스팅에 있는 관련된 글들 있죠. 그러니까는 서울, 얘가 이제 벚꽃길이면 벚꽃과 관련된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 벚꽃길, 여기도 성수동 벚꽃길, 여기도 벚꽃길, 그쵸? 서울숲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엮인 글로 이렇게 쫘르륵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블로그가 보기에도 얘가 성수동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글을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수로도 더 도움이 됐을 거고 또 이것만 눌러보진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보이니까 이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눌러보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안 하는 형식이긴 한데 이 사람은 해시태그를 쫘르륵 적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서울숲은 이러하다, 뭐는 이러하다 이런 정보성 글을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해시태그를 쫘르륵 적은 것들 때문에 좀 보기가 싫기는 했어요. 그죠? 요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이걸 적은 이유도 해시태그가 뜨게끔 하기 위함이고 여기 보니까 내용의 요거를 얘가 인식을 해서 앞에다 띄워줬죠.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얘가 이렇게 읽어온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이 글이 제일 첫 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럼 이 블로그에 이게 이제 이 블로그 안에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AI가 네이버의 AI가 이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 제목과 가장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띄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뜨는 게 제일 첫 줄이 뜨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떠 있죠. 성수동 벚꽃길 가는 법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을 여기 앞에 두 줄 정도를 보이게 해주고 있어요. 그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을 띄워줘 이러는 게 아니라 AI가 여기 이제 글 우리가 포스팅한 거 중에서 내 제목과 가장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는 이 탐정놀이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지켜주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실제. 내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글재주가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글 잘 적는 시인을 뽑는 거 아니고요. 소설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사진도 원래는 2장 이상이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글사진 형태로 되려면 2장은 좀 적고요. 한 10장에서 한 20장 사이 적게 올리게 될 거예요. 보통 20장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요런 것만 좀 지켜요. 일단은 키워드는 제목은 한 2-3개 정도 섞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자연어로. 그죠? 그리고 내용도 제목 키워드는 당연히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반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건데요. 한 키워드당 한 7개 정도씩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7개를 맞춰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가급적이면 특수문자를 쓰지 마는데 뭐 어쩌다 보면 가로는 문자나 이런 거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대놓고 예를 들어서 슬러시를 적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특수문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뭐 대괄호를 적어서 구분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안 해요. 근데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너무 많이 쓰진 말아라. 그리고 사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사진 형태로 적되 동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느라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동영상 탭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더 뭐랄까 신뢰성이 있는 포스팅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상위 노출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은 가급적이면 꼭이면 더 좋고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스티커나 인용구가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운 느낌을 깰 수가 있어요. 글사진도 은근히 단조롭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귀여운 스티커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소제목처럼 인용구를 좀 넣어주시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인용구 넣으면서 약간 여백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연어 키워드 넣어서 글 지어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시 제가 여기다 적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글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목에서 키워드 7개면 예를 들어 제목에 7개를 어떻게 넣어요? 네. 넣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키워드 나열이 돼요. 그래서 7개는 너무 길고요. 한 서너 개? 한 4-5개? 그래야 5개까지도 많을 것 같은데? 제목 키워드를 7개까지 써는데 만약에 더 써지면 어떻게 돼요? 더 써도 돼요. 더 써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돼요. 제가 7개라고 한 거는 이만큼은 그래도 넣어줬으면 한다라는 거지 더 넣어도 돼요. 관련된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지금 벚꽃 적었잖아요. 그럼 벚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수동 벚꽃길 요 정도가 원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연인, 가족, 아기,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관련이 돼요. 그쵸? 그렇게 연관된 키워드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7개보다 당연히 더 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 키워드는 적어도 한 3, 4개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7개 정도를 얘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세부 키워드로 따져보면 그런 것들도 키워드가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적다 보면 은근히 반복이 돼요. 자, 또 질문 받습니다. 일단 쓰는 중이니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질문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매일에 이제 블로그를 가잖아요. 내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쵸? 내 메뉴에서 글쓰기에서 쓸 때 아까 질문은 또 이거네요. 사진이 2개를 같이 어떻게 옆에다 놓느냐? 네,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사진에서 건강 1과 건강 2를 선택하고 열기를 했을 때 콜라주를 놓고 하면은 2개가 겹쳐서 이렇게 놓여지더라. 1차. 또 하나. 업로드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얘기할게요. 네, 요거 보셨죠, 여진님? 요렇게 하나 더. 사진을 이번에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골랐어요. 열기를 할 때 이번엔 제가 개별 사진으로 넣을게요. 그럼 밑으로 쪼르륵 배치가 되겠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올라가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그럼 지금 현재 하나, 둘, 3개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이 2번째 있는 사진을 눌러서 이 사진을 요 사진의 옆에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고 놓으면은 이 사진이 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선 보여요? 여기 녹색?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얘를 끌어서 요 사진 옆에다 놓을 거예요. 얘가 지금 라이브러리 때문에 커서 안 보이니까 잠깐 닫고 얘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여기 녹색 보여요? 네. 놔요. 3개 배치한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배치한 거 뜯을 땐 어떻게 뜯냐? 클릭하면 이 3개가 같이 선택되거든요. 또 선택하면 하나가 선택돼요. 뜯어서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다시 뜯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